질병을 치유하는 물, 그 신비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물과 인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수정단입니다. 생명 탄생의 시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99%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되면 90%가 되고 사춘기 이후로 몸이 다 자란 성인이 되면 70%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면 50%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가는 우리 삶은 궁극적으로 물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은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입니다. 무려 100조 개나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속에 둥둥 떠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물속에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혈액과 림프액이 되겠는데요. 다량의 산소와 영양분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물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 병을 치유하는 물,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 지금까지의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알아봅니다. 아마 이게 다 제대로 낫으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민영수 씨, 엄청난 대식가로 한때 체중이 100kg을 넘었다는 그는 변비와 당뇨를 20년 넘게 달고 살았다. 이 상태일까요? 이런 상태일까요? 이렇게 4년 전 식전 혈당치가 정상치의 5배가 넘는 800에 육박하자 잇몸과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양쪽 다? 네, 양쪽 다 썩어가지고 예. 이 부분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쪽까지 이제 다 잘라야 되죠. 이거 발가락 3개가요? 네, 3개를. 물집처럼 생겼다가 당시 발을 잘라내야 한다는 의사의 최후 통첩을 받을 정도로 발의 상태는 심각한 것이었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의 나날이 계속됐다. 났다 또 아마 서너 번째 나왔다가 1990년대 초 서울대 소화기내과 교수였던 최규환 박사는 약알칼리 이온수에 대한 주목할 만한 임상실험을 했다. 만성변비 환자 8명에게 변비약을 복용하지 않게 하고 pH 8.5의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게 했다. 그리고 소화물의 대장 통과 시간을 엑스레이로 관찰했으며 배변 횟수도 측정했다. 정상인 34명도 대조군으로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게 했다. 실험 시작 4주 만에 소화물의 대장 통과 시간은 평균 72시간에서 44시간으로 빨라졌으며 배변 횟수는 2배로 늘어났다. 정상인 34명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경험에 비춰서 약 알칼리성 그 물은 등을 차게 해서 먹으면은 변비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알칼리 이온수란 무엇인가? 자연의 물에는 다양한 미네랄 이온이 녹아있다. 그중 전기분해를 통해 칼슘 플러스 이온만을 모은 것이 바로 알칼리 이온수다. 우리가 흔히 먹는 물은 산성일까 알칼리성일까? 이 BTB 용액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산도를 측정하는 시약이다. 용액을 떨어뜨리면 수소 이온 농도인 pH에 따라 물의 색이 다르게 변한다. 수돗물은 녹색으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물은 노란색으로, 산성수는 붉은색으로, 알칼리수는 남청색으로 변했다. BTB 용액이라는 산도 측정하는 시약을 각각 물에 한두 번씩 떨어뜨리면 pH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변하거든요. 수돗물은 중성으로 pH 7.0 정도 나오고요.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약산성으로 6.0 정도가 나오고요. 산성은 pH 3.0으로 붉은색이 그렇게 나오고요. 알칼리수는 9.5 정도의 pH가 나옵니다. 남청색으로 변한 알칼리수에 숨을 불어넣어 보기로 했다. 물의 색깔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호흡에 섞여 나오는 산성 성분의 영향 때문이다.
알칼리수를 더 붓자 물이 연한 녹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알칼리수는 우리 몸의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는 힘이 있다. 약 알칼리수는 상대적으로 수소 이온이 많이 함유되는 물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의 그 짝이른 전자 부분을 이 수소 이온으로서 회복시켜주고, 따라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또 활성산소의 양을 줄여서 성인병 예방이나 또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칼리 이온수의 효능은 어디에서 오는가? 최근의 연구들은 활성산소를 주목한다. 활성산소란 전자를 잃거나 필요 이상으로 전자를 많이 갖게 된 산소를 말한다. 이 활성산소는 반응력이 매우 높아 세포가 만들어낸 효소와 DNA를 공격해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 바로 이것이 노화와 질병의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알칼리 이온수에 풍부하게 함유된 수소가 활성산소와 결합해 물로 만든다는 것이다. 기초화학자인 전무식 박사는 이렇게 측정된 세포의 물 상태를 시뮬레이션해서 그 물 분자 구조를 계산해냈다. 그 결과 건강한 세포의 물은 질서정연하고 암세포 등 병든 세포의 물은 무질서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 지금까지 검증된 좋은 물의 조건은 이렇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칼슘 등 미네랄은 균형 있게 녹아 있어야 한다. pH 8 내지 9의 약알칼리성 물이 좋다. 좋은 물의 첫 번째 조건은 깨끗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나 중금속으로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말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해마다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염된 물 때문에 생명을 잃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만 명씩 식중독이나 수인성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물은 좋은 물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증류수인데요. 증류수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물이지만 사람이 마실 경우 오히려 배탈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좋은 물의 두 번째 조건은 적정량의 광물질이 섞여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장 주변에서 손쉽게 이런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끓여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물을 마셔야 할까요? 찾아오는 환자들이 대개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는 걸 느낀다고 한다. 석잔인데 주로 안 쓸 때가 많으신가 보죠? 그렇죠. 만성 탈수증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활동 능력이 저하된다고 김 교수는 경고한다. 탈수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수분량이 일정 부분 이상 빠져나갈 때를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체중의 1% 이상 빠져나갈 때를 탈수라고 하고요. 대개 1에서 2% 정도를 경미한 탈수라고 하는데, 대개 이런 경미한 탈수의 경우에는 이런 갈증 기전이 잘 작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탈수가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그 일을 수행할 때 수행 능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떤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업무 처리나 이런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 몸에서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물은 우선 건조해지기 쉬운 목의 점막을 촉촉이 적셔 저항력을 높인다.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간 물의 일부는 위벽으로 흡수돼 혈관으로 퍼져나간다. 나머지 물은 장으로 흘러가 음식물이 흡수되는 동안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 이렇게 물은 소화 기능을 돕는다. 위와 장에서 흡수된 물은 혈관에서 혈액과 만나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그렇게 물은 1분 후엔 머리와 생식기에, 10분 후엔 피부에, 20분 후엔 심장에 닿는다. 혈액의 주성분을 이루는 물은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공급하고 노폐물이나 독소는 몸 밖으로 배출한다. 신진대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물. 따라서 탈수는 바로 만병의 근원인 것이다. 물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그 요로결석 같은 그런 결석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그 요로계통의 암들, 뭐 방광암이나 심장암 그런 것들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로계통의 암 이외에도 일부 보고긴 하지만 그런 유방암이나 대장암 위험성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얼만큼의 물을 필요로 하는가? 호흡으로, 피부로, 땀으로 각각 0.5리터, 대소변으로 1.6리터의 물이 빠져나간다. 반면 섭취되는 물은 식사로 1.5리터, 재활용으로 0.1리터다. 따라서 적어도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 과연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 물은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물은 10도 이하의 차가운 물이 좋은데요. 이렇게 차가운 물을 공복에 드시게 되면 밤새도록 이완되어 있던 위장과 대장의 움직임을 자극해서 변비를 이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 도중엔 물을 일절 마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여 물이 위액을 묽게 해서 소화를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1리터 이상의 많은 양의 물을 마실 때입니다. 한두 잔의 물은 식사 도중이라도 오히려 위장의 연도 운동을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도 탈수를 부추깁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실 경우 전체 수분량의 2.7%, 그러니까 70kg 체중의 성인이라면 하루에 1.5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습관처럼 커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커피 대신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술과 담배는 수분 흡수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술의 알코올은 소변으로 물을 끌어내서 탈수를 조장하고 담배 연기는 호흡기 점막의 수분을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과음으로 인한 숙취라든지 아니면 담배로 가래나 기침이 심한 분이 있다면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물이야말로 술과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보약입니다. 또 물을 많이 마시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대장암이라든가 유방암의 발병률이 낮아지고 또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최소 하루 1.5리터, 하루 8잔의 물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건 어떨까요?